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13번째 시간 조건문과 비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문입니다.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요,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결정하는 코드 구문입니다. 자, 이런 걸 왜 사용할까요? 자, 조건문은요,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버스 탈 때 뭐 나이에 따라서 어른 얼마, 청소년 얼마, 또 어린이 얼마 이렇게 이용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실행의 흐름을 결정한다. 자, 그렇다면 조건문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if라는 키워드를 적어 주시고요. 소가로와 중가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소가로 안에 조건식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가로 안에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즉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행할 코드를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고 끝나면 이렇게 다음 코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거짓이라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운 개념을 바로 실습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접속해서 사이트 접속하셔서 아래쪽에 준비된 문제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 캔맥주 한 박스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자, 입력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자, 건전한 문제, 캔맥주를 주문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값을 이렇게 입력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이 다음과 같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준비된 뼈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메소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죠. 자,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요게 바로 입력값을 받아오고 있네요. 받아서 변환하였습니다. 뭘로? parse int를 사용해서 int 타입으로 반환해서 저장하였습니다. 대입한 거죠. 받아서 변환 후 대입.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입력값을 받음이라고 할까요? 입력값을 받음. 자, 입력값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있죠? 바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메소드 호출. 수행이라고 할까요? 실행. 자, 실행을 하면 얘가 바로 여기 실행 흐름이 넘어가져서 이 메소드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메소드에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18세 이상인 경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사용해서. 자, if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바로 우리가 출력할 내용들, 조건식이 참이라면 출력할 내용, 즉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괄호 안에는 바로 조건식을 넣어줘야 돼요. 자, 조건식. 자, 조건식은 어떻게 주면 되느냐? 여기서 전달값으로 age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나이 값이 얼마 이상인 경우 18 이상인 경우 age가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예요. 뭐보다? 18보다. 자, 즉 18세 이상인 경우에 주문이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정말 출력이 되는지. 자, 입력 나이를 18세, 20세라고 할까요? 20살 해놓고
코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 보았고요. 자, 만약에 나이가 18세 이상이 아닌 경우, 만약에 15살, 15살이면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인가? 몇 살이지? 너무 오래됐어, 중학생이. 13살이 14살이 중1인가요? 15살이면 중2겠구나. 자, 중2에요. 중2가 맥주를 주문한다. 자, 코드를 제출해보면 아무 내용도 출력이 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내용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쉽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개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요, 수식의 양쪽을 비교해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거죠. 어떤 거요? 요런 거, x가 y보다 크다 또는 작다, 또는 x가 y보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작다 무슨 말이야?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x랑 y가 같은가 해서 같으면 true, 거짓이면 false. 그리고 x랑 y가 다른가를 묻는 질문은 요런 비교 연산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배울 개념은 논리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혹시 너무 빠르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휴식하셨다가 천천히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실게요.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자는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연산자인데요. 대표적으로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두 가지의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and 연산자 보실게요. 자, and 연산자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and 연산자의 의미는 좌우 결과가 둘 다 참인 경우, 양쪽 다 만족하는 경우, 즉 and 양쪽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 하나라도 거짓이면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들 수 있겠죠. x가 6보다 크다. 그러면서 동시에 x가 9보다 작다. 인 경우.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겁니다. 6과 9 사이에 x가 존재한다면 이 조건식은 이 논리연산자 and에 의해서 참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논리연산자 and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둘 다 모두 참인 경우. 자, or 연산자 계속해서 가시겠습니다. 자, or 연산자는요, 좌우 결과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자, 코드 보실게요. x가 6보다 작거나 또는 x가 9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합니다. 참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x가 6보다 작은 영역, 6의 왼쪽 좌측 영역이죠. 또는 x가 9보다 큰 영역, 우측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양쪽 어느 한쪽이라도 존재한다면 바로 이 수식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배운 개념을 계속해서 또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 아이템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시죠. 자, 문제 보실게요. 자, 문제. 체력과 마력이 동시에 2000을 넘어야만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 있다. 자, 체력과 마력을 입력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이템이 착용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시오. 자, 힌트는 이렇게 구글에다가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값으로 체력과 마력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출력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뼈대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계속 가보실게요. 자, 코드를 보면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where result, 아이템을 입은 거죠. 아이템을 입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메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부터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보면
입력값을 대입하고 있네요. 그렇죠? 두 개의 입력값, 이렇게 2800과 2000이라는 입력을 각각 HP, MP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있죠? 결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 출력을 하고 있죠? 바로 where resul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리턴 값, 그 리턴 값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실게요. where result라는 코드를 보면 파라미터로 HP와 MP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 배운 개념, 조건문 방금 배웠죠. 그리고 방금 또 배운 개념, 조건문과 연산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음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일단 조건식이 뭐였죠? 2000 이상이었죠, 둘 다. 그러면 HP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000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AND 2000보다 크면서 동시에 MP 또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2000이라. 자, 그런 경우에 뭘 출력한다고요? 요 result, 아이템이 착용되었습니다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result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대입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return 하죠. 반환을 합니다. 뭐를? 요 문자열, 아이템이 착용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요 조건문을 사용할 때 이렇게 괄호를 중괄호로 이렇게 수행할 구문을 감싼다고 했었죠. 요렇게요. 자, 근데 이 감쌀 내용이 단 한 줄인 경우에는 요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단 한 줄인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 줄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제출해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아이템이 착용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만족하지 않아. 체력은 2800인데 마력이 100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출력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아이템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럴까? 자, 보시면 조건식이 참이면 요거를 수행하는 거죠. 조건이 참이면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은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줬어요? 참이 아닌 경우, 만족하지 않도록 줬죠. 만족하지 않으면 얘가 수행이 되지 않아요. 수행이 되지 않으면 리절트의 값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인데요? 바로 아이템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값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where result라는 요 메소드 첫 줄에서 result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착용되었습니다라는 코드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쉽죠? 자, 그러면 다시 PT로 넘어가서 다음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 if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else라는 구문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문에다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else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자,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로 이 조건식이 참이면 if랑 똑같이 이 if 구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수용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면 얘가 수행이 되지 않고 else에 있는 부분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면 위에 거, 거짓이면 else 거. 그러니까 참이면 if문 안쪽, 거짓이면 else 안쪽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멋진 회사의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사람 윈에서는 조건에 따라 기업의 등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칼퇴근이 가능하거나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굿이라는 평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ad라는 평가를 출력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힌트는 구글링 힌트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구글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입력값을 이렇게 입력하고 참이면 굿, 만족하면 굿, 나쁘면 배드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뼈대 코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바로 코드로 가시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이렇게 입력받고 있고, 입력받고 그 결과를 이 메소드에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약에 아까 조건식이 뭐였죠? 8시간 이하 칼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칼퇴근이라고 한다면 타임이 18시간 18시면 6시죠. 오후 6시죠. 19시까지로 할까요? 뭐 19시에 퇴근, 아니 18시로 하자. 요즘에 7시에 퇴근하는 회사 어딨어?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상적인 시간, 퇴근 시간이 18시간보다 작거나 또는 리밋 아워,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몇 시간보다 작으면 8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은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출력해라. 뭐를 출력합니까? 굿이라는 내용을. 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뭐를 출력해라? bad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야, 둘 다 구시면 안 되지. bad. 자, 보실까요? 코드 출력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굿이라는 정보가 출력이 됐어요. 자, 보면 퇴근 시간은 18시, 즉 오후 6시고요.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7.6시간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됐습니까? 굿이라는 결과로 반환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7.6을 입력했네. 하긴 뭐 팔스인트니까 상관없구나. 오케이. 근데 만약에 최대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다. 요런 회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배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아니구나. 이거 동시에 만족이 아니니까 당황했네. 굿이 출력되네요. 왜 그렇죠? 하루에 10시간이지만 여기 또는 5어 연산자를 사용했죠. 5어 연산자. 따라서 근무 시간이 퇴근 시간이 오후 6시, 즉 18시 보다 작으니까 요것도 굳이 출력이 되겠네요.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구나. 여기 엔드 연산자 사용하기에 조금 낫겠네요. 아무튼 제가 5어 연산자 연습해 보기 위해서 값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근무 시간도 10시간이고 퇴근 시간이 막 20시간이야. 요러면 배드가 출력되겠죠. 자, 이런 회사는 퇴사하셔야 됩니다. 배드. 막 퇴근 시간 8시에 저녁 8시에 퇴근하고 하루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씩 해야 돼. 자, 이런 회사 뭐 돈을 얼마나 많이 줄련지는 모르겠지만 돈까지 많이 안 준다면 바로 퇴사하세요. 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개념 마무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닌가? 몇 개 더 남아있나? 자, 조건문은요. 마지막이다. 방금 if랑 else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else if라는 구문도 있습니다. 자, else if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if문 똑같이 있고요. 참이면 요걸 수행하고 밑에 것들은 무시합니다. 참이면 무조건 요거 하나만 수행하고 다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다음 조건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조건에서 얘가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요. 밑에 거 무시하고 건너뜁니다. 자, 근데 얘도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면 다음 조건을 또 수행합니다. 이게 참이면 요걸 수행하고요. 건너뜁니다. 근데 얘도 거짓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로 else문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코드예요? 결국엔 어떤 코드입니까? 요거. 넘어갔다.
자, 이 코드는요. 조건이 지금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else까지 있어요. 이 3개가 다 아닌 경우 마지막 else. 그러니까 결국에는 4가지 케이스,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을 수행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개념 마지막 문제, 버스카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카드. 자, 봅시다. 나이에 따라 성인, 청소년, 유아를 구분하시오. 기준은 아래와 같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은 성인, 만 13세 이상은 청소년, 어린이는 6세 이상, 유아는 5세 이상 해가지고 5세 이하 해가지고 입력값을 이렇게 나이를 입력하면 출력 이렇게 청소년이다 또는 나이에 맞는 어떤 뭐 청년이면 청년, 뭐 성인이면 성인, 뭐 어린이면 어린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를 참고해서요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입력값을 받아오고 입력값, 입력 그리고 나서 메소드 수행하죠. 메소드를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자, 요 getRoll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입력값으로 age, 즉 나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그 나이에 따른 roll을 return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18보다 크다, 즉 성인인 경우에는 roll을 이렇게 성인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else if age가 18세보다 크지 않은 거죠. 지금 위에서 18세보다 큰 경우는 다 걸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 즉 age가 몇 세였죠? 위에서 조건한 게 청소년이 13세 이상이네요. 자, 그러면 13세 이렇게 13세 이렇게 넣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위에서 이미 18세보다 큰 경우는 걸러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걸리는 애들은 바로 청소년일 겁니다. 청소년. 자, 근데 청소년도 아니야. 얘네 두 개에서도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세로 할까요? age가 아까 뭐라고 했죠? 6세 이상? 오케이. 6세 이상은 어린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개가 다 아니야.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면 최종적으로 else문이 수행이 됩니다. 뭘로 하죠? 유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입력값 17세로 넣고 코드를 제출하면 17세는 바로 청소년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7살이야. 7살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이라는 출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조건문은 뭐였습니까? 바로 조건에 따라서 실행의 흐름이 결정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두 번째 비교 연산자 배웠죠? 뭐죠? 바로 좌우값을 비교해서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서 배웠습니다. 논리 연산자 대표적인 두 가지,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자, 먼저 AND 연산자 뭐였습니까? 둘 다 참이면, 둘 다 만족하면 참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R 연산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참, true값을 리턴하고요. 둘 중에 둘 다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얘는 오케이, 쉽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제 사이트에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 보여줘야겠다.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질문 안 달아.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 질문 보이십니까? 아주 대문짝만하게 보여줘야지. 자, 야. 그래. 야. 요거 보이십니까? 자, 질문. 여기 클릭하시면요. 질문 달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